그럼 지금부터 오픈 뱅킹이 촉발하는 금융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작년 10월 30일 10개 은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8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이 오픈 뱅킹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픈 뱅킹 시작 한 달 만에 240만 명이 넘더니 2020년 1월, 올해 1월 현재 12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오픈 뱅킹에 가입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제2금융권도 오픈 뱅킹에 참여하면서 업종의 경계를 없애는 금융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픈 뱅킹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뱅킹은 금융 결제, 특히 은행 간 네트워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어 은행업에 있어 가장 높은 진입 장벽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하는 당일에 물품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송금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매월 청구 금액을 자동이체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은행 결제망, 개별 은행 지불 대금을 포함해서 사용료로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하나가 지불하는 비용이 수백억 원이므로 카드업 전체의 비용은 수천억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보험료 징수를 위해, 증권사들은 또 증권 계좌 입출금을 위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은 간편 결제 및 송금 결제를 위해서 은행 결제망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오픈뱅킹 현주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뱅킹은 유럽 등 해외에서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보다 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은행 간 실시간 자금 결제 및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적절한 심사를 통과하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하지만 유료로 은행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제망 덕분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간편결제나 QR결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상거래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됐지만, 유럽의 경우는 은행 간 결제를 중개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인 같은 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은행이 다르면 신용 및 직불 위에 상거래 결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 카드 수수료가 상거래에 부담이 되었고, 은행 및 지급 결제 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보호를 받으며 경쟁과 혁신에서 멀어지게 됐다. 다른 말로 경쟁과 혁신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근본이 되었다라고 방해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핀테크 열풍이 불어 금융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결제망을 강제로 열게 하는 오픈 뱅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8년 전 금융권이 오픈 API를 통해 유럽에서 은행 결제 시스템을 오픈하도록 규제화를 하였습니다. PSD2, PSP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방식은 바로 오픈 API 방식입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어떤 사이트에 어떤 서비스를 오픈해놔서 외부의 사이트가 그 서비스를 쉽게 가져다가 쓰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토콜 방식을 오픈 API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보 주체 A씨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회사에 요구를 하고, 정보 전달 API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 해당 정보를 전달해주면 이 각각의 금융행사에 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요구를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한 곳을 통해서
이 A씨는 본인 정보를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오픈 API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 뱅킹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2019년 말 현재 영국 금융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오픈 뱅킹에 참여한 핀테크 및 은행이 204개 그리고 100만 명의 소비자가 연간 12억 건 이상의 API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참여 소비자 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오픈 API의 규격은 안정화되고 향후 참여 소비자가 늘어날 경우 연간 18조 원에 가까운 비용 절감의 혜택이 개인 소비자 및 자영업자, 핀테크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오픈 뱅킹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소비자, 금융사, 개발자, 디벨로퍼 모두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지시 서비스업, 종합 지급 결제업. 우리나라도 오픈 뱅킹이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생태계 내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2월 19일 발표된 금융위의 업무 계획을 보면 지급 지시 서비스업, 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지급 지시 결제업, PISP와 종합 지급 결제업에 대한 종합 지급 결제업 이 두 가지에 대한 신규 인가를 허락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천명하였습니다. 지급 결제 지시업 PISP는 결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자유롭게 결제 및 송금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결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자유롭게 송금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PISP와 오픈 뱅킹과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 지급 결제업은 이에 더 나아가서 소비자에게 결제 계좌를 발행하고 오픈 뱅킹을 활용해서 지급 결제 지시 여기 있었죠. 지급 결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급 지시 결제업이라는 스몰 라이센스를 받는 기업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종합 지급 결제업은 오픈 뱅킹과 지급 지시 결제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기다가 결제 계좌 발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현재는 청구액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 계좌 번호를 가입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은행 계좌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발행한 계좌 번호를 가입해도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입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여이체 계좌도 은행 계좌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계좌로도 급여이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급지시 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비용, 중복수수료, 복잡한 절차, 현재의 상황이고요. 이것을 저비용과 절차 간소화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고객거래은행이 기존 고객거래은행에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출금 요청하면 고객이 고객 거래에서 출금 수수료를 받고 입금 수수료를 또 받고 판매자 거래 은행으로 지급을 하고 있던 부분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지급 지시 전달을 고객의 거래 은행으로 하게 되면 대금 이체를 판매자 거래 은행으로 바로 할 수 있게 일반 계좌 이체와 동일한 수수료로 발효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를 예를 들어보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는 후불이라서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불 계좌이체,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해당 가맹점의 거래 은행으로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서 바로 보낸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이런 이용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결제 지급업은 간편결제, 은행 계좌 연동 방식, 충전식, 현재 2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향후 300에서 500만원까지 증액이 될 예정이고, 결제 업무, 송금 일부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 금융상품 중개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상황에서 종합결제 지급업의 라이센스를 얻게 되면 페이먼트 뱅크로 해서 자체 계좌, 이머니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뭐 이 계좌는 뭐 당연히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만 일단은 사용하게 규정화되어 있고요. 뭐 수신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거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도 제한이 없고요. PISP 연동 가능해서 지급 지시를 할 수 있고요. 입출금, 송금, 결제 등 모든 환업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금융상품 중개, CMA 등을 통해서 이자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몰 라이센스의 인가. 스몰 라이센스는 대금 지급 결제 지시업이나 종합 지급 결제업은 원래 은행업이 하고 있는 고유 업무 영역으로 거대한 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밝혔듯이 은행에 포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씩 쪼개어 스몰 라이센스 형태로 인가함으로써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이 없어도 혁신 금융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내올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핀테크들이 은행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제휴를 맺고 계약을 맺고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래서 은행이 갑의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핀테크 기업들을 평가하고 은행의 정책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핀테크가 좀 역전을 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핀테크 기업이 스몰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이체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계좌를 발행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오픈뱅킹 시행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해서 향후 우리나라 시행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설립된 지급결제 및 송금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는 오픈뱅킹이 시작하기 전인 2017년에는 75만 명에 머물렀던 고객 수가 오픈뱅킹 후 2년 만에 2019년에 3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픈뱅킹 및 스몰 라이센스가 기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은행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 은행 수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결제 대기를 위해 또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보통 예금의 낮은 금리로 예치되어 있는 저원가성 예금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업 또는 신용카드사 등이 종합 지급 결제업을 획득하여 저원가성 예금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이체, 가맹점의 대금, 카드 대금, 이체 등의 종합 지급 결제 계좌로 빠져나갈 경우 은행의 수익 기반이 악화되어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저원가성 예금을 지키기 위해
종합지급결제계좌보다 사용하기 편한 앱을 개발하고 경쟁적으로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가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 경영상의 어려움이 또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무엇보다 기존 고객을 어떻게 수성하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크고 다양한 자원을 조율하여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줄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맞춤 상품이나 또한 신용관리 그리고 고객 서비스 등 전반의 경주에 은행에 남아서도 핀테크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카드사들은 가능하면 종합지급결제업을 획득한 후 고객들이 청구서 결제를 은행 계좌가 아닌 자신들의 발급한 종합지급계좌에 하도록 유인하는 마케팅을 펼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매년 지불하던 수백억 원의 은행 결제망 이용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초기 마케팅 비용을 아낌없이 퍼부을 것입니다. 또한 종합지급계좌를 통해 타사의 대금도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고객의 경쟁사 카드 사용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계좌에 담기는 자금을 이용하여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외에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므로 카드 결제 규모가 줄어들어 고객 장악력은 악화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종합지급결제업의 시행은 큰 기회가 됨과 동시에 자칫 카드업 본연의 경쟁력을 등한시할 경우 개별 기업 수준이 아닌 업계 전반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권업은 신용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증권결제계좌에 지급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나 더 큰 기회는 중국 알리바바의 지급결제 자회사인 알리페이가 2013년 선보인 위어바오 모델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어바오 상품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쯔푸바오라는 플랫폼에 현금 충전을 하게 되고 이 충전된 현금으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체, 여유 자금을 하게 됩니다. 여유 자금 이체하는 부분은 위어바오에서 하고요. 이 위어바오에서 태농펀드에 여유 자금을 투자하게 되고 태농펀드는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또 쯔푸바오에서 상품 대금 결제를 하는 곳은 타오바오, 텐마오 인터넷 쇼핑몰이고요. 쯔오바오는 또한 위어바오에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던 원리금 지급받으면 실시간 환매로 계좌 입금이 되거나 이틀 내 계좌 입금 서비스하는 은행 계좌로 또 입금하는 게 됩니다. 쯔오바오를 통해서 여유 자금 투자나 상품 결제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페이의 위어바오 상품, 알리페이가 위어바오 상품의 모델로 만든 서비스 모델입니다. 위어바오는 알리페이 사용을 위해 충전해둔 자금을 쯔푸바오라는 곳에 충전하고요. 이 자금을 활용하여 MMF 등 투자 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출시 1년 만에 100조 원의 자금을 유치했고 지금은 300조 원의 자금을 유치한 초히트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보유한 다양한 투자상품 설계 및 추천 역량을 종합지급결제 계좌와 결합함으로써 금융투자를 대중화하여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자산관리, 웰스 매니지먼트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최근 바로 증권을 인수하여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개명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위어바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픈 뱅킹이 촉발하는 금융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